경륜한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창원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차는 그랑프리 관계로 인해서 교차 경주가 창원 4경주만 실시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창원 경주는 일찍 시작하면서 확정번이 일찍 나왔습니다. 하지만 광명 경주는 그랑프리 예선전이 펼쳐지다 보니까 9시에 출주표가 나온다고 공지가 되었었는데 9시 반이 넘도록 출주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일이 늦어지면서 방송도 늦어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창원 경주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됐었고 또 라인 크로스로도 경주가 마무리가 되면서 의외로 높은 배당이 형성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도 창원 경주는 전반적으로 어느 한쪽이 완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기대해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우수급 1경주부터 한번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성식 내선에서 진로가 갇히면서 제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황정현은 몸싸움까지 펼쳐나가면서 선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우성식과 황정현이 타협이 아닌 정면 대결 가능성 충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몸싸움만 놓고 본다면,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두 선수의 전략적인 협공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탑이 먼저인 것 같고, 남영찬이 힘을 쓰고 우성식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황정현 견제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황정현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일규를 활용해 나가게, 김일규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황정현과 김일규의 동반 입상, 뒤늦게 남영찬 날라오게 된다면 황정현과 남영찬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우수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철민 전일 좀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남영찬 활약에 나갔는데 전반적으로 시속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철민, 금일만큼은 김범준의 선행을 자꾸 활약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김범준 시속감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철민이 이를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임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철민의 뒷자리는 5번 허동혁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후미 견제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비파업 완승 쪽을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에서 장우준이 김정훈, 차은재의 도움을 받고 김기현이 장우준의 뒤를 마크해 나가게 된다면 장우준도 전반적인 몸 상태 봐서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파업 선수들이죠. 장우준과 김기현이라든지 장우준이 김범준을 넘어서는 작전도 과감하게 한번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우수급 3경주입니다. 최병길하고 류근철의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도 최병길하고 김범준의 동반 입장을 주력 승부로 8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 류근철이 때리는 경주, 최병길이 밀착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못 나올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병길의 뒷자리를 놓고 김지식이나 박인찬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몸싸움 능력만 놓고 본다면 박인찬이 월등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4경주입니다. 정정규하고 유선우가 과연 제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 승부거래 짧은 추입평 드리라는 점에서 불안감은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두 선수의 전략적인 타협이 우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정혜권의 몸 상태가 원체 좋았습니다.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갔었던 정혜권, 금일도 정영규하고 유선우가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정혜권이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또 갈 것 같습니다. 정혜권의 뒷자리 공태욱이 물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창원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수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만 놓고 본다면 우성식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몸 상태가 다소 무거운 것 같습니다. 직전회차 1여 경주 때도 윤여범에게 잡히면서 3차권에 만족했었던 우성식, 연타 출전이긴 합니다만 직전 광명 경주 때 2개월의 공백기를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성식이 전반적으로 몸을 끌어올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성식 입장에서는
남영찬하고 송대호하고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동환, 김일규, 임범석, 황정현이 파업 선수죠. 파업 선수 4명 대 비파업 3명의 접전 경주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우성식이 좀 때리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선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아무것도 못했었죠. 그만큼은 남영찬이 힘을 써주고 우성식의 뒷자리를 송대호가 막혀 나가면서 황정현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영찬이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우성식이 몰고 와서 직선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선행력을 뽑아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정현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황정현도 분명 낙차 출전입니다. 그 점 때문에 전일 다소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인터뷰 보더라도 낙차 전관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싸움까지 펼쳐나가면서 직선 칩까지 발에 나갔었던 황정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성식도 남영찬을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정현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5번 쪽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것 같겠는데, 복수까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번이 때려주고 1번이 몰고서 출입해 나간다면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과 5번의 전략적인 타협이 이번 편성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우성식이 계속해서 좀 힘을 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남영찬하고 힘 대결을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영찬이 때려도 이번에 찬 시속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성식이 때려도 시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황정현이 1번과 7번의 뒤를 바짝 쫓아 나가게 된다면 황정현 직선 취입력 발에 나가면서 파업 비파업의 맞대결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정현이 가게 된다면 김일규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파업이죠. 5번하고 3번,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경주라는 점 5번과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남영찬을 활용해 나가면서 5번이 출입해 나가는 이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양분해서 맞대결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우성식이 아무래도 힘을 쓸 수도 있고 남영찬을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간다면야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남영찬과 동반 입상보다는 컨디션 괜찮은 황정현과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좀 더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철민 전일 좀 어중간하게 경주가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입을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김범준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김철민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떤 일도 최병기라고 김범준의 동반 입장을 주력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정현교가 아니라 김범준과 동반 입장이 우선이다 말씀드렸었는데, 김범준 시속감도 괜찮았어요. 최병기를 몰아가서 수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김철민도 마크 취입 전문입니다. 김범준이 때려준다면 김철민도 충분히 직선 취입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못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김범준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편성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 쪽에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철민의 뒷자리를 막해 나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일 허동혁이 마크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만큼은 허동혁이 요번 2번의 뒤를 물고 가면서 비법 라인을 형성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경주 전개가 6번, 2번, 5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장우준이 때려서 버텨내기도 버거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타협을 한번 허동혁도 전일 몸싸움에서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마크되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과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을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과 6번 쪽에 2번하고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2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2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김범준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었죠. 장우준하고 김계현이 김범준의 뒤를 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우준이 전일 어중간한 작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김범준의 타이밍만 빼앗는다면
김장우준이 힘으로 버텨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범준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장우준의 직선 취입발, 이 7번하고 6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3번은 파업이죠. 그 경상권 연합 펼쳐나갈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7번과 6번 정도는 6번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오히려 7번이 때리고 3번과 연합 펼쳐나가는데 뒤늦게 김범준이 날라오고 김철민이 취임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3하고 7-6 장우준 전일 봐서는 몸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았었다는 점에서 7-3, 7-6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튼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 후미권 마크에 나간다면 그들만큼은 마크 지켜낸다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2번과 5번 동반 입상 한번 과감하게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류근철 전열 때렸습니다만 중속이 어중간했어요. 본인의 장점을 살려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류근철, 득점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최병길이 후미권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김범준의 빠른 시속도 최병길 가볍게 차가 나왔습니다. 금일도 6번이 때려주고 이를 3번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 전략적인 적극적인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이상현이 비파업이긴 해요. 최병길하고 이상현하고 유근철이 있긴 합니다만 이상현 마크도 어중간하고 아무래도 박인찬, 김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상현은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이죠. 김지식하고 최원호, 박인찬, 정희성이 아무래도 3번의 뒤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중에서도 김지식하고 박인찬이 마크 다툼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지식이 최근 들어서 낙차를 좀 자주 하다 보니까 몸싸움에서 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인찬이 최병길을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 살 터울도 선수 출신들이다 보니까 최병길을 끌어내서 박인찬이 바로 받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비파업 선수들이죠. 6번이 때려주고 3번이 몰고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처럼 류근철이 종속이 꺼지게 된다면 최병길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1번하고 5번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3번하고 5번 정도는 박인찬이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3번과 5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류근철이 때렸는데 최병길이 마크에 나가죠. 근데 1번하고 5번이 3번을 타겟으로 몸싸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전일 류근철이 시속이 안 났었기 때문에 외선으로 직선에서 취입을 당했었기 때문에 류근철 머리로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의외로 좋은 배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지식하고 박인찬으로 양분하는 6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일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또 류근철이 선행 승부고 비파업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3-6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3호가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다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규하고 유선우가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이재일하고 오태걸이 있습니다. 4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예요. 반면 공태욱, 정혜권, 여기에 함동준은 비파업 선수라는 점에서 4대3으로 싸우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정영규가 전일 좀 병주 타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유선우는 직선에서 차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7번과 5번, 5번과 7번 정영규와 유선우의 동반 입상, 유선우가 더 넘어서면 유선우의 정영규를 마무리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영규가 이런 편성에서 좀 강한 장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7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목숨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권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우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에서 정영규 방심했다가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번과 5번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정영규의 뒤를 막해 나갈 수 있는 선수, 아무래도 정혜권이 외선에서 날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면서 맨 뒤에서 머리까지 친 모습을 보여줬었던 정혜권, 뭐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르지 않다 보니까 정혜권의 저치기가 통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편성도 똑같습니다. 시속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정혜권의 뒤만 정혜권이 물고 가게 된다면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번 편성이 정영교도 그렇고 유선우도 그렇고 딱히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전일처럼 시속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정혜권이 또다시 마음먹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정혜권 머리입니다. 정혜권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공태욱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1번 비팝 라인 쪽 협공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유선우가 나오게 된다면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정혜권 또다시 직선에서 차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2번, 1번 비파업이죠. 2번하고 5번은 전략적인 연합으로 마무리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고 파업 선수가 4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영규가 금일만큼은 주입발 살려나간다면 유선우와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7번과 5번 쪽에 우선 하시되, 물론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둬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정혜권의 후미급 마크 정도는 수도권 협공이죠. 전략적인 타협입니다. 7번과 2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교차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전일 광명 4경주 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423배 도 적중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